우리는 어릴 때 어둠을 두려워해.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대낮의 밝은 빛을 더 두려워해. 우리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디는 것을 더 두려워해. 우리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기를 두려워해.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 세계로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겠어? 데이비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네. 계속 찾아야 해. 나는 자네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빛을 찾아 나서길 바라네. 안녕하세요. 올해 2014년 독한 습관 마지막 강연의 사회를 맡게 된 박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인사 전에 낭독한 구절은 참여형 팟캐스트인 독한 팟캐스트로 곽철님께서 보내주신 낭독 파일인 엔드 루스의 작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 중 일부분을 낭독하였습니다. 독한 습관은 짧고 쉬운 텍스트와 빠른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져 활자를 멀리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강연, 팟캐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에게 읽기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독한 습관 홈페이지 www.dokhan.co.kr에 들어오시면 독한 팟캐스트는 물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독한 습관의 강연, 리뷰, 강연 영상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강연자이신 강도화 작가님을 모셔야 되는데요. 괜찮으시죠? 준비되셨죠? 네, 굉장히 쿨한 분이시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녕하세요. 만화가 강도화입니다. 저는 강연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대부분 추억팔이다 보니까 무엇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무엇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그래서 강연을 굉장히 혐오하고 능멸하고 굉장히 가끔 TV에서나 저는 이제 야간 작업할 때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다들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뭐 대중 앞에서 단 위에 올라가서 온갖 넋두리 할 때마다 막 인상 찌푸리면서 듣거든요. 왜냐면 잠이 깨니까. 야간 작업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들어오는 강연은 제가 막 깊이 하다가 요번에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연인즉슨 저는 일주일에 마감이 한 5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3시간, 2시간 이렇게 나눠서 자는데, 그러니까 거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감하다 온 거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잠에 취해 있는 거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잠결에 할게. 그게 이 강연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번 인생은 망했고 어차피 광대로 설 수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1시간 반 또는 2시간 꾸며보겠습니다. 앉아서 얘기해도 되나요? 가끔 제가 흥분하면 일어나니까. 뭐. 이런 주목은 너무 원치 않는데. 제가 A4지에다가 좀 적어왔어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분명히 좀 헤맬 것 같아가지고 원하지 않는 강연이니까 적어왔는데 최소한 시간 안에 이거 다 한번 읽을게요. 제가 말이 마침표 딱 되면 박수 치시는 거 괜찮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고, 실은 어제 준우 씨를 찾아갔어요. 같은 동네 주민이다 보니까. 워낙 저보다 더 바쁘시고 잘생기시고 준우 씨 팬이죠, 실은 다. 아닌가? 그래서 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관계자분들에게도 그러고 준우 씨도 그러고, 이거 뭐 강연자와 진행자가 바뀌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준우 씨가 칼럼니스트로서
많은 책을 또 읽으시고 또 독해해내시고 쓰시고 와 저는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신 책을 읽으시는 어떤 그 에너지를 옆에서 보조하면서 그 깐족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진행자랑 강연자가 바뀌었다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밥값은 해야 되니까 세 가지 단락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책이 왜 멀어졌는가? 그러니까 1단락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책과 헤어지기 싫다. 가 두 번째 단락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책과 연애, 그 험한 밀당이라고 제가 써놨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제목은?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오늘 강연은 그런 거예요. 그 책 읽기에 실패한 자가의 고해성사예요. 책 읽는 습관을 결국 몸으로 체화시키지 못하고 어느 순간 책과 너무 멀어져 버린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꽤나 책 좀 읽으면서 작품 활동하겠지라고 오해받고 있는 한 연애물 전문 작가의 고해성사예요. 오늘 강연은 이해되십니까? 우리 와이프가 맨날 무대에서 인상 쓰지 말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또 썼네. 왜 책이랑 멀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 직업의 특수성으로 일단 면피해 보려고 합니다. 만화는 어떤 거죠?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사전적 의미 뭐 정의 다 있겠지만은 만화는 일차적으로 그런 거죠. 글과 그림의 가장 이상적인 결합이죠. 결합의 결과물이죠. 결합의 컨텐츠죠. 그 글과 그림의 화학작용이 일으키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작업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는 그림만 잘 그려서도 안 되고 글만 잘 써서도 안 되고 그 당대성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 역시 있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매의 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또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뜬금포 날릴 수가 없으니까. 그죠? 가끔 이제 그런 예를 해요. 옛날에 정비석 선생의 그 자유부인 소설이 아시죠?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70년대였나요? 꽤 오래된 영화였잖아요. 그때 이제 교수 부인이 이제 캬바레,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 캬바레가 없지 이제. 하여간 이제 한복 입고 춤을 추고 이제 바람난 내용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소설이자 영화로 만들어서도 당시 이제 최고의 영화 흥행을 이뤘던 작품이죠. 제가 만약 그 작품을 한다면은 여러분 읽으시겠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뭔 얘기야 이게 막 이럴 거야 아마. 그래 같이 춤추는 게 뭐 어때서? 그거는 아침 드라마에서도 싱거워서 다루지 않는 소재인데 다루지 않는 수위고. 그러니까 당대성이라 함은 지금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부딪히는 것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좋은 이야기거리만으로 되지는 않죠. 그래서 당대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문자 텍스트와 싸워 나가는데 제가 적어본 거를 잠깐 읽어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연도 얘기하면 꼰대인데 할 수 없습니다. 강연이니까 어차피 꼰대짓 하려고 올라왔으니까 87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가장 많이 읽었던 해는 80년대인 거죠.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 또 책을 많이 읽을 시기가 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80년대에 읽었던 책은 그 시기에 연배 분들도 꽤 많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편한데 대부분 뭐 이렇게 고전문학, 세계문학, 뭐 현대 우리 단편문학 뭐 해서 뭐 40권 막 60권 이렇게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샀어요. 그래서 집에다 쌓아놓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게 책을 팔면서 책장까지 팔았어요. 왜냐면 그 책을 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사는 그 부담감 때문에 때로는 이북을 구매하는 욕구, 갈등 많이 일으키잖아요. 책이 갖고 있는 그 매스, 덩어리, 그 존재감이 때로는 사랑스럽고 우리가 책의 그 옆면을, 그러니까 실은 엄밀히 따지면 저쪽 면이긴 하지만 세나카,
책만 바라봐도 배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은 어찌 보면 전시용이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해요. 그죠? 인테리어용. 저도 인테리어용으로 저렇게 진열해 놓는 책장이 하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손님 올 때마다 그 자리에 앉히고 사진 찍는 공간이 있는데, 근데 읽지는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문고 문학 시리즈들을 읽었죠. 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고전 문학들과 함께 또 예를 들어 톰 소의 모험류도 당연히 읽고 어렸을 때니까. 그리고 나서 대학 들어가서 읽었던 책의 경향은 미학책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 미술학, 그러니까 미학, 그 연극을 워낙 좋아하니까 연극에 관련된 미학 서적들, 그리고 또 당연히 영화, 또 신체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무용.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학자 들어가는 것들만 탐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대학교 때니까 워낙 좀 그 내적으로 균열도 많았을 때고 그 균열의 틈틈을 이제 껌 따위로 붙이고 싶어가지고 그 허세 부릴 수 있는 책 위주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뭐 읽었어가 아니라 문장을 딱 따서 바로 사람들에게 그 쑥쑥 집어넣다 뺐다 할 수 있는 미학 서적 위주로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작가 생활을 이제 전 대학교 때도 작가 생활 했으니까 쭉 하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장르 전문 서적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장르 서적들. 그렇게 저는 이제 책의 경향들이 제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뜀박질을 했죠. 그래서 현재 당신은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면 안 읽습니다. 그러나 집에 책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집에 서재가 따로 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나? 책은 아닌데 서재가 있어. 그 집은 홍대고 지금 화실은 경복궁인데 화실에 그 30평짜리 서재가 따로 있어요. 꽤 크죠, 30평이면? 책 개수는 안 세봤는데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 상대했던 출판사들이 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판사에서 신간 나오면 보내주는 거, 그리고 제 지인들 아니면 뭐 그것이 만화가든 소설가든 간에 책 신간 나오면 보내주는 거. 그러면 일주일만 돼도 이렇게 쌓이죠. 그러면 미안하지만 지인들이나 친구들 이렇게 살짝씩 나눠줘. 그 짐이거든요. 그런데 나누지 못하는 책이 뭐냐? 숙제 같은 책. 분명히 다음 주에 아니면은 조만간에 만나서 야, 그거 어떻게 읽어봤어? 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책들이 있어요. 그 보면은 이거 위기지. 그 없는 그 마감 일정 그 잠도 쪼개는 그 시간에 그 책은 숙제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것이 저에겐 짐이고 숙제고 노동이에요. 차라리 자겠어 그 시간에. 내가 여기 왜 있지 근데? 중간 점검 한번 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이 독한 습관 프로그램의 맨 마지막 대미는 가장 책을 안 읽는 사람이 나서서 고해성사하는 걸로 되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죄송합니다. 카메라 잘 보이게 잘 붙여야 되는데. 그 숙제가 돼버린 독서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실은 그렇다고 제가 문자 텍스트를 멀리 하느냐?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한가락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뭔가 계기를 아니면 동기를 아니면 자극을 끊임없이 책을 통해서 아니면 책 읽는 습관 자체를 목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린 실은 문자 텍스트 풍년이죠, 지금. 너무나 많은 문자 텍스트를 보고 있어요. 그놈의 핸드폰.
모든 뉴스를 토막 잘라낸 그 토막으로 다 읽어내고 있죠. 뭐 카톡 저는 안 하지만 카톡 다음 카카오에서 말을 연주하면서 카톡을 안 까니까 좀 미안하다. 하여간 해도 상관없거든요. 너무 많은 읽을 거리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그것이 수평적이죠. 누구에게나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실은 일차적으로 선택된 텍스트들이 온 거죠. 내가 특정 포털을 선호한다면 특정 포털이 이미 선택된 문자 텍스트를 우리가 흡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심지어는 이런 거죠. 후마이타스든 아니면 창비든 아니면 문학동네든 아니면 길찾기든 아니면 뭐 민음사의 뭐 어떤 특정 장르 브랜드든 어떤 특정한 출판사의 책을 아니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것은 그 출판사가 알아서 골라주는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도 돼요. 그리고 은근히 우리는 민음 전집 시리즈 뭐 무슨 시리즈를 이렇게 은근히 차곡차곡 세네카 이렇게 때깔 맞추느라고 숫자 맞추느라고 입 빠지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능동적으로 책을 선택해 왔는가에 대한 질문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하여튼 수평적인 부분이 아니라 종이책이 갖고 있는 미덕을 저는 인정하고는 있거든요. 뭐냐면은 멈춰서 그 자리에 땅을 파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뭐 문자 텍스트의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받고 그러나 그것이 꽤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라 착각도 하면서 읽지만은 내가 읽은 걸 그들도 읽고 그들도 읽은 건 내가 읽었다라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읽은 것이 과연 몇 개나 될까 하면 없어요. 근데 책은 그 자리에 멈춰서 땅을 파고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요. 매력적인 거죠.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진짜로. 예. 근데 그런 문자 텍스트들 위주는 대부분 정보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정보는 과잉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걸그룹의 어떤 사건, 디스패치 사건을 내가 모른다라면 강박이 생기잖아요. 언제? 왜 난 모르지? 그냥 정보예요. 다 그냥 정보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재밌는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물론 디자인 서적, 미학 서적 아니면은 굉장히 뭐 6만 원, 10몇만 원, 20몇만 원짜리 책 한 권짜리 책도 외국에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중들이 읽기 쉽게 나오는 대중 서적들, 펄프들은 말 그대로 외국에서는 굉장히 싼 종이에 저가로 나오잖아요. 소설류도. 근데 우리나라는 소설도 하드카버, 양장본에 뭐 성경에 들어있는 그 뭐라고 얘기하나 빨간 실도 있고 박 넣어가지고 번쩍번쩍거리고 책 보는데 또 이렇게 엠보싱 블루포에서 촉감도 있고 막 책이 그냥 무슨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 그거 거품부터 빼야 된다. 문자 텍스트에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책들이 무슨 1년 내내 들고 다니는 일기장도 아니고 다이어리도 아니고 이래야 되나라는 비판도 물론 있었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 열고 책은 촉각에 대한 애정도 있는 거거든요.